네, 안녕하세요. 카르노입니다. 2025년 절세계좌 3총사로 연금저축펀드, IRP, ISA로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옛날부터 투자해왔던 사람이 아니라면 절세계좌 한도를 다 채워도 절세 받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연금으로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고 내 노후가 대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입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이번 영상에서 다뤄봤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더라도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1인당 목표 연금액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IRP는 인디비주얼, 개인의 리타이어먼트, 은퇴, 펜션, 연금이라는 의미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누구든지 일을 하고 은퇴를 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본래 목적인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트렌드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 내용에서는 연금제도의 가장 큰 적은 연금 고갈보다 가입자들의 신뢰라고 해요. 근데 요즘 양극화의 정도를 보면 단시간 내에 신뢰를 회복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개시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이 10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합쳐서 900만원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이면 13.2%가 되고요. 5,500만원 이하면 16.5% 연말에 세액공제를 해주죠.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개인연금과 IRP 조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의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넣었으면 IRP는 나머지 300만원을 채워도 되고요. 개인연금에 400만원을 넣었으면 IRP로 나머지 5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그러면 최대 900만원까지의 금액을 13.2%인 119만원 아니면 16.5%인 149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5년 뒤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불린 돈을 연금 개시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5만원 중에서 총 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라는 개념으로 세금을 내는데요.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서 3.3%에서부터 5.5%까지 저율과세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 소득은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 건보료를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직장인이 퇴직 후에 이자나 배당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요. 이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게 되는데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보다 건보료 부과가 되는 것이 아까워서 개인연금을 꼭 이용해야 된다고 저도 부모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식을 보면 소득의 보험료율 7에서 8%를 부과하고요. 재산에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곱해서 이 둘을 더한 값을 내게 되는데 직장인 때는 볼 수 없는 금액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개정돼서 이 자산이라는 항목에서 자동차는 빠졌지만 계산식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1,500만원 이상 연금 수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받거나 16.5% 분리과세로 과세를 하고요. 건보료에서도 제외되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좋게 생각하면서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25만원 미만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저율과세를 받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개꿀이라서 좋고요. 그 이상이 되면 어차피 연금소득으로 받는 거는 건보료에서 제외되니까 좋잖아요. 일반 계좌로만 배당을 받아 생활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그럼 한번 저율과세 연금 목표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125만원을 12개월 동안 꼬박꼬박 받아야 되니까 1년에 총 1,5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4% 룰이라는 규칙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은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4% 룰대로라면 1,500만원에서 25배를 한 금액인 원금 3억 7,500만원이 있으면 이상적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매년 1,500만원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4% 룰은 원래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서 계산된 룰이라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좀 더 적은 원금으로도 안정적인 인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각자의 투자 능력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 예를 들어서 3위당 커버드콜 2호 채권 커버드콜 등을 좀 더 섞어서 좀 더 적은 원금에서도 매년 1,500만원을 인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산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최후의 보루를 꼭 남겨두고 웬만하면 안정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는 1년에 1,800만원 이상 넣지를 못하는데요. 개인연금 계좌를 운영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만들어서 최소 납입 기간 5년을 채운 후 개시한다면
원금 9천만 원밖에 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ISA 계좌가 있는데요. ISA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고 1년에 2천만 원 한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총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이 금액은 ISA 만기 해지 시에 전액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하는 영상은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죠. 그렇게 가장 빠르게 납입 후 개시한다고 하면 5년 만에 연금 계좌의 원금 1억 9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시기열을 좀 더 늘려서 은퇴가 10년 남았다고 가정하면 3.8억 원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금 손실 없이 매년 1,500만 원을 쓸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연금 계좌는 배우자 승계나 자녀 상속이 가능하니까 배우자와 나눠서 연금을 모은다면 저율과세에 안전마진이 있는 채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 ISA는 기존 3년 내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됐던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금융소득이란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예금이자, 채권이자, 펀드, 신탁이익이 포함됩니다. 그래도 이자나 배당 등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연금저축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두고 3년 동안 이자나 배당을 2천만 원 언더를 유지해서 ISA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는 개설 후 3년만 지나도 해지가 가능하니까요. 연금저축 6년 플러스 ISA 계좌 3년 되는 시점이면은 원금 1억 800만 원 더하기 6천만 원을 해서 약 1.7억 원 정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5년이 걸렸던 게 6년이 걸리게 되는 셈이죠.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55세여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나이라고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65세까지 연금을 우선적으로 모아서 노후 현금 흐름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어른들과 대화하면은 ISA를 잘 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굳이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노후 현금 흐름이 걱정이 되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 두시면 분명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